네, 오늘은 특별히 이제 PM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NTC라는 특수한 어떤 그 개념입니다. 그 개념이 이제 NTC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PM 제품을 만들었는데, 좀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흡수율이 그죠? 흡수율이고, 뭐 전달률, 이용률, 생체 이용률이죠. 이런 것들인데, 이 NTC가 특허가 이제, 한 70여 개가 있어요. 지금 미신 있게 출원 중이고. 그래서 이 NTC가 뭐냐? 이제 이거를 좀 자세히 공부를 해볼 건데, 먼저 NTC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가. 사람은 태어나서 우리가 뭐 로봇도 이제 그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로봇들은 이제 뭐 전기, 뭐 가전제품들은 전기를 에너지를 쓰는 거죠. 사람들도 에너지가 있어야지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에너지 주는 게 대표적인 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이걸 서 5대 영양소라 그러거든요. 근데 크게 이제 구분을 타는 영양소, 태우는 영양소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타는 영양소는 실제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에너지의 원입니다. 에너지 원. 얘네들이 타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태우는데 도움을 주는 게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이 탄수화물, 5대 영양소가 골고루 잘 섭취되어야지 건강하게 우리가 살고 안 피곤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데 이 영양소가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하고 놀러 가는데 또 네. 영양소 불균형 때문에 현대인이 많이 아파요. 힘들고. 그럼 왜 이렇게 불균형이 오느냐? 이 태우는 영양소가 부족한 거예요. 현대인들은 타는 영양소는 굉장히 많은데 이 태우는 영양소가 뭐라 그랬죠? 비타민과 미네랄이에요. 불균형이 온 거예요. 5명 중에 한 명이 불균형이에요. 2020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5명 중에 한 명이 영양 불균형이다. 어떤 영양이 불균형인가? 타는 영양소는 과일이죠. 타는 영양소는 과일이고, 이 태우는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부족하다. 근데 이렇게 부족한 이유가 뭐냐? 왜 태우는 영양소 부족이 왔을까요? 이게 서울말씨 쓰려고 하는 거 좀 어색하긴 어색하다, 그죠? 문명 발달에 의한 식문화 변화예요. 이렇게 잘못된 식습관, 환경 오염, 약물 섭취 증가, 야외 활동 감소 및 편식. 특히 요즘 아이들 굉장히 편식하죠. 그리고 야외 활동이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그 육체적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수입을 창출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지. 그런 직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리고 고열량, 저영양 식단인 거죠. 자, 일단 우리가 그 식품이 우리가 이게 과일, 야채 공부를 했는데 여기에서 비타민, 미네랄이 없어요. 과열 가공, 정제 정백, 농약, 하우스 재배, 또 합성 첨가물, 가공식품 등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양이 부족한데 그 현대인들은 이게 과잉인 거죠. 탄수화물, 설탕, 지방, 동물성 단백질은 과잉인데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칼 이런 효소들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많이 아프다. 굉장히 이제 이게 불균형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불균형이 어떤 뭐 결과를 초래하느냐? 이제 브루스 에임스 박사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미국의 저명한 생화학자이고 유전학자예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버클리대의 명예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비타민과 미네랄 부족이 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이유를 높인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영양소 결핍과 DNA 손상.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체내의 효소 반응과 DNA 복구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돌연변이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세포가 새롭게 태어나고 세포 분열을 해야 되는데 돌연변이가 나오는 건데 이 돌연변이가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대사가 스트레스 받아요. 필수 영양소 부족가 세포 대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산화적 손상과 염증 반응을 해서 또 암 발병이 발생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영양이 결핍이 만성적인 세포 손상을 초래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암으로 발전하는 거죠. 뭐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암 검진을 진단을 받으려고 그러면 최소한 10년, 20년, 30년 동안 내 몸에서 이런 일, 뭐 여러 가지 돌연변이라든지 그 세포의 돌연변이라든지 염증 또 우리 몸에 산화된 몸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상태로 내가 내 몸이 계속 오랜 시간 10년, 20년, 30년 방치됐을 때 내 몸에 우리가 암세포가 더 증식해서 우리가 암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현대인들이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해서 이런 병들이 오는데, 우리가 뭐 비타민, 미네랄 섭취를 해야 되는데, 어떤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해야 되는 거죠. 섭취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유재석, MC가 유재석 배우라 그래야 되나? MC라 그래야 되나? 요새 MC가 국민적 MC잖아요. 이 친구가 선전한 그 제품이 있었잖아요. 정말 많이 팔았고 종합 비타민제인데 거기서 요오드가 가닥에 검출되어서 좀 문제가 되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약국에서 파는 비타민 미네랄제가 합성 비타민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합성 비타민은 화학물을 원료로 하여 화학적 합성을 통해 천연과 같은 성분의 분자 구조로 만들어진 비타민이에요. 주로 어디죠? 석유, 석탄에서 수출하는 거죠. 근데 천연은 뭐죠? 채소, 곡물 생산 등 천연 물질로부터 비타민을 추출해 만든 거죠. 근데 이것도 정제해서 만드는데 알약으로 만들 거냐, 캡슐을 만들 거냐, 아니면 PM 같이 독보적으로 파우더 형태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먹을 거냐. 그거는 이제 어떤 제조 과정에서 이제 어떤 선택에 따라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합성 비타민이 이렇게 봤을 때 비타민 A나 비타민 B, C, D 합성보다 천연이 그냥 어떤 뭐 정제 형태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천연 비타민이 흡수율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리고 코펜하겐 쇼크. 코펜하겐 대학병원에서 23만 명, 그게 엄청난 수죠. 23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 분석한 결과 합성 비타민을 섭취할 경우 사망률이 4에서 16% 증가하는 거죠. 안 먹는 것보다 못하는 거죠. 이 사망률 4에서 16%는 우리가 흡연했을 때 폐암 걸릴 확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흡연해서 우리가 죽을 확률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몸 속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 먹어야 돼요. 그냥 약국에 판다고 막 먹으면 되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잠깐만요. 자, 근데 PM은 LIS라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저희 과학기술연구소에 협력해가지고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무기질, 그 비타민, 미네랄이죠. 미네랄과 비타민이 부족한데 이런 영양소들을 천연 원료를 사용해서 천연 유기농 자료를 사용해서 파우더 형태로 물에 타서 먹는 그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이 세포 속으로 잘 들어가는 거예요. 흡수가 잘 되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완전 천연 식품이에요. 화학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고 PM 제품, 건강기능식품인데 맛있는 게 잘 없거든요. PM 제품 맛있어요. 왜? 천연 감미료 스테비아를 쓰는 거예요. 맛있는 거예요. 뭔가 아무리 좋은 그리고 주스 형태로 마시기 때문에 맛이 없으면 알약은 그냥 탁 털어놓고 그냥 물 마시면 되죠. 안에서 뭐 일어나니까. 그래도 뭐 안에서 뭐 이렇게 소화되면서 우리가 뭐 트럼 할 때 보면 냄새가 안 독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입으로 바로 주스로 마시기 때문에 맛이 없으면 잘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PM 주스는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 감미료를 쓰고 천연 향료를 쓰는 거죠. 근데 비타민, 미네랄이지만 우리가 파도 형태로 만들지만 화학 방부제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영양소는 세포소로 들어가지 않으면 내 몸에 찌꺼기 남는다. 독일 명품 PM 제품은 몸속에 찌꺼기를 남기지 않는다. 합성 비타민을 먹고 알약 캡슐을 먹을 때 우리 몸에 찌꺼기 남는 거예요. 세포소로 안 들어가는 거죠.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내 몸속에 찌꺼기 남고
그나마 천연은 그나마 우리 몸에서 소화를 시켜내고 독 빼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합성이 들어간 것들은 우리 몸에 소화를 잘 못 시켜내고 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축적이 되면 코펜하겐 쇼크 앞에 말씀한 것처럼 사망률이 4에서 16%가 증가하는 거죠. 자, 이게 NTC 특허의 개념입니다. 독보적인 영양소 전달 개념, NTC. NTC가 여기 보면 뉴트리션 트랜스포트 컨셉이에요. 요게 이니셜이거든요. N, T, C. 요렇게 해서 이게 NTC인데 요거는 영양소 전달 개념입니다. 영양소 전달 개념. PM이 처음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내고 스포츠 마케팅을 하면서 NTC 특허 자체가 어떤 성분이 특허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연식물에 있는 것 천에 원래 우리 자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성분이 특허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약은 자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가공하고 어떤 화학 분자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비타민과 미네랄은 천연에 있는 것,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특허를 만들 수 없어요. 성분 자체가. 그래서 NTC 특허는 비타민 미네랄의 어떤 성분을 가지고 어떤 성분, 비타민 A가 뭐 특허다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런 특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양소를 어떻게 우리 몸에 잘 전달하고 흡수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연구해서 그거를 특허를 낸 거예요. 그래서 NTC는 영양소 전달 개념인데 영양과 산소를 단 5분 안에 우리 몸에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액티브 하이드 한 잔을 마시면 우리 몸에 5분, 10분 안에 우리 몸에서 특히 내 몸에 염증이 있는 곳, 내 몸이 아픈 곳, 정말 한 잔의 MRI거든요. 우리가 뭐 뇌 MRI 찍으면 뇌만 나오잖아요. 근데 PM은 이 한 잔을 마시고 내 몸의 전신을 스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염증이 있는 곳, 뭐 무릎이 안 좋다 하면 무릎이 빨개지고 비염이 있다 하면 코 주위가 빨개지고 하여튼 내 몸에 염증이 있는 곳에 가서 그거를 우리한테 스캔해 주는 거죠. 왜 그렇게 빨개지느냐? 그 염증 있는 곳에 가면 우리 몸에는 혈액순환이 잘 되면 거기에 가서 우리 몸에 그 면역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모기가 물리면 모기가 물렸는데 빨갛게 올라오잖아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모기 바이러스가 침투했기 때문에 우리 몸에 거기에 피가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면역 활동을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죽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염증인 데가 그렇게 붉게 나타나는 겁니다. 플러시 현상이에요, 그거는요. 자, 그리고 우리 몸에는 이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모세혈관이 있는데 이 모세혈관이 12만 킬로예요. 이 12만 킬로가 얼마큼 되냐면 지구 두 바퀴 반이에요. 이 모세혈관은 우리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한 10분의 1에서 20분의 1이에요. 굉장히 좁습니다. 굉장히 좁죠. 그 좁은데 좁은 곳을 통해서 우리 몸에 혈구랑 혈장이 있습니다. 혈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혈구, 적혈구, 효솔판 이런 것들이 혈구예요. 그럼 혈장은 뭐냐? 물이에요, 물. 우리 몸에 물. 피죠? 피 물인데 그 물 속에 또 뭐가 돼 있냐면 미네랄이든지 우리 몸에 혈액 속에 우리 미네랄이 한 4% 정도 있어야 돼요. 미네랄. 뭐 대부분 다 물이고 미네랄이라든지 포도당 또 지방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혈구가 있습니다. 50%는. 근데 그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에 이 60조, 100조 개의 세포에게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거죠. 산소를 공급하는 게 누구죠? 적혈구예요. 그럼 영양소는 그 혈구를 통해서 비타민, 미네랄, 또 포도당이 전달돼야 돼요. 영양소니까. 우리가 먹었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쪼개서 소장해서 흡수해서 포도당 형태로 아미노산 형태로 그리고 불포화지방산, 포화지방산, 지방산,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혈액을 통해서 우리 몸의 세포에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비타민, 미네랄이 흡수가 잘 돼야 돼요. 어디서 흡수가 되죠? 소장에서 흡수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흡수율을 높이는 거예요. 흡수율을. 흡수율. 소장에서 잘 흡수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약, 캡슐약 이런 것들로 먹을 때는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NTC 국제특허는 수용성 형태.
마이크로솔브 기술과 상간이동 촉매 PTC로 세포를 열어서 산소와 영양소를 받아들이기 쉽도록 하여 세포를 바로 흡수시키는 최신 과학 기술이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비타민 B하고 C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A, D, E, K, 뭐라고 칼슘, 마그네슘. 이거는 얘들은 우리 몸에서 뭔가를 쪼개서 뭔가 이게 수용성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이크로솔브 기술인데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뒤에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그래서 우리 몸에서 수용성 형태로서 돼야지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소장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 혈관을 통해서 잘 전달되어서 세포 안으로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런 단계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ENTG 특허는 어떤 특허 대표적인 게 뭐 수분 형태, 그죠? 물이 녹이잖아요.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성분 배합, 또 마이크로솔브, 이 대표적인 기술들 이런 것들이에요. 자,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 흡수율 쪼개야 된다. 잘게 잘게 쪼개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 게 첫 번째다. 그 다음에 세포까지 잘 전달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흡수율, 전달률, 이용률 이걸 높이는 공법이 NTC 특허 기술인 거죠. 그런 기술들이 70여 가지고 LIST 또 어퍼 오스트리아 응용과학대에서 그런 그 기초적인 과학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PM 제품에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거 많이 보셨던 거죠. 우리 그 사업자 핸드북에 있죠. 보면 NTC는 7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를 키프리스에서 검색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하면서 키프리스에 들어가서 뭐 좀 몇 가지를 제가 그 캡처를 해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오죠. NTC는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여 세포 단계까지 영양소를 전달하는 PM의 독보적인 영양 전달 컨셉이다. 쉽게 설명하면 흡수율, 전달률, 이용률을 높이는 공법이다. 이 NTC 공법에 사용된 특허 기술들이 여기 5가지가 대표적인 거예요. 이게 보면 마이크로 솔블 기술, 지용성 영양소를 수용화하는, 그럼 이게 지질 미셸 형태로 만드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 좀 이렇게 영어로 적혀 있는 거 있죠? 요게 리포솜 기술이에요. 리포솜. 요게 미셀이에요. 미셀. 이게 이제 뭐 요게 이제 임지질 이중막 구조입니다. 요게 임지질 이중막 구조. 요게 지질 미셀이에요. 지질 미셀. 우리 몸에 지용성 영양소, 기름이 들어오면 요렇게 지질 미셀 형태로 만들어야지 우리 몸에 소장이 흡수가 되는 거죠. 요게 친수성 머리에 소수성 꼬리예요. 물하고 친한 놈, 머리가 물하고 친한 사람. 그리고 밑에는 물하고 안 친한 소수성 꼬리로 되어 있는. 이게 지질 미셀이고 요거는 리포즘 기술은 이게 우리가 마이크로솔브 플러스 기술에 적용된 거예요. 우리 듀오, 뭐 오메가3, 그다음에 그 저기 코에나 큐턴 이게 마이크로솔브 플러스 기술인데 요게 리포점 기술이 적용된 거예요. 뭐죠? 밖에도 그렇고 안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리포점 요런 기술. 요게 인지지 이중막인데 우리 세포가 요렇게 세포막이 요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PTC 기술은 세포의 영양소, 우리 몸에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모든 영양소가 들어가는 채널이 따로 있거든요. 그 채널을 세포 밖하고 세포 밖하고 세포 안에 문을 열어서 세포 안에 들어가게 하는 기술. 이게 상가이동 촉매 기술인데 이게 PTC 기술이거든요. 이 PTC 기술은 영양소 이동도 들어가지만, 물론 전기, 전자 이런 데도 PTC 기술이 적용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분 배합, 영양소 그룹 효과. 수많은 비타민 뭐 성분이 있잖아요. 우리 뭐 파워 칵테일에도 여러 가지 영양분이 있고, 그래서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서로가 방해하지 않도록 그 성분 배합을 하는 기술이죠. NTC 특허 기술 중에 가장 많은 게 성분 배합 기술입니다. 그리고 친수성 액상 형태로. 우리는 다 물에 타서만 있잖아요. 이게 놀라운 기술이죠. 그리고 우리는 천연 식물 유래다 보니까 모든 식물에는 약성이 있습니다. 독성이 있습니다. 모든 식물에 독성이 있는데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선조들은 전 세계인들이 못 먹는 그런 뭐 두릅 같은 이런 것들 독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삶고 찌고 말리고 해서 그 독성을 제거해서 먹죠.
그런 기술들이 아유르베다 약초 제조 기술이에요. 인도의 동의보가 있는 거. 자, 이렇게 리포존, 미셀, 인지 이중 구조막 이런 걸 그림을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게 우리가 어려운 게 마이크로솔브 기술하고 PTC 기술이라는 이 말이 어려운데 NTC 그 공법에 대해서는 쉽잖아요. 그죠? 우리 몸에 일단 잘게 쪼개서 물을 잘게 쪼개서 소장이 흡수할 수 있어야 된다. 소장이 흡수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흡수율과 또 이 흡수된 그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12만 킬로, 지구 두 바퀴 반 정도 되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런 영양소들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죠? 피를 통해서, 혈장이죠, 그죠? 혈장에 통해서, 피를 통해서 공급돼야 되는데, 그거를 그 전달률이죠. 그리고 그 영양소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물을 들어줘서 세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체 이용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는 게 NTC 공법이다. 그 NTC 공법 안에 가장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솔브 기술인데 이 마이크로솔브 기술을 알려고 하면 우리 몸에서 우리 몸에서 이 담낭이는 그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이라는 효소를 알아야 돼요. 효소. 자, 우리 간에서는 담즙을 만들어냅니다. 담즙을. 이 담즙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만들어요. 그래서 만들었다가 요 담낭이란 슬개죠. 슬개에다가 간에서 만든 담즙을 가지고 담도를 통해서 슬개에 많이 저장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한목에 이제 우리 몸에 우리가 지용성 영양소 거의 대부분 뭐 지용성 영양소 많이 먹으니까 먹으면 지용성 영양소가 들어오면 요게 저장해 놨던 담즙이 나와요. 저장했다가 식사를 할 때 십이지장을 통해서 배출되는 거죠. 그러면 지용성 영양소가 쪼갰을 때 이 담즙이 그거를 지질 미세를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몸에 미셀이 우리 몸에 일어납니다. 마이크로솔브 기술들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나이가 들면 또 슬기를 띈 사람 같은 경우는 담즙이 없잖아요. 또 나이가 들면 또 담즙이 잘 생성이 안 돼요. 그리고 담도가 많이 막혀 있어요. 현대인들이. 담도가 많은데 그 담도에 돌로 뭐 찌꺼기로 막혀 있어 가지고 담즙이 잘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간이 다 망가진 분들, 현대인들이. 근데 그러면 이 담즙이 뭐냐? 이 담즙이 하는 일이에요.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져 담낭에 저장되었다가 필요할 때 십이장으로 분비되는 소화액이에요. 담즙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지방의 아, 소화와 흡수를 도와주는 거죠. 잠깐만요. 네, 베지나 씨 밑에 베지나 씨 아시는 분? 잠깐만요. 제가 음성을 좀 예, 예. 할게요. 네. 자. 가장 큰 담즙이 하는 역할이 가장 큰 게 뭐냐면 지방의 소화 흡수를 돕는 거예요. 담즙산이 지방을 작은 입자로 유화시켜 지방 분해 효소가 잘 작용하도록 만드는 게 이게 지질 미세라고 그래요. 마이크로솔브 기술이죠. 그래서 담즙은 지용성 비타민 A, D, E, K,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고 간에서 해독된 노폐물과 독성 물질을 대변과 함께 체외로 배출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 몸에 간에서 그 해독을 하잖아요. 해독을 하면 그 해독하고 또 중급석 같은 거, 독성들을 배출해내는 게 우리 몸에서 간에서 담즙이 그거를 가지고 대변으로 배출시키는 거. 그리고 또 담즙이 지질 영양소가 들어오면 이거를 좀 지질 미세, 치수성 머리, 소성 꼬리로 이렇게 유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담즙산이 그 역할을 하는 좀 더 설명할게요. 그럼 담즙 분비가 원활하지 않으면 지방 소화장애, 영양 흡수 저하, 간 기능 저하로 생길 수 있다. 요약하면 담즙은 지방 소화,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 해독 및 노폐물 배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중금속이라든지 독소를 또 빼낼 수 있는 게 우리가 저녁에 마시는 이스트레이트가 그 역할을 하는 거, 독소를 배출한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킬레이트거든요.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우리 몸에 독소를 빼줄 수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거든요. 담즙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이스트레이트의 미네랄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킬레이트 화학 구조로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 담즙의 주요 성분이 뭐냐면 담즙산이에요. 담즙산. 얘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계면활성제예요. 계면활성제. 그러니까
기름하고 물하고 안 섞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치약 같은 거라든지 우리의 뭐 샴푸, 뭐 세탁 이래 보면 거기에 계면활성제가 들어갑니다. 합성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요. 근데 천연 계면활성제가 뭐냐면 담즙산이에요. 소수성과 지수성 부분을 모두 가진 계면활성제예요. 이 담즙산은 지방 입자 표면에 달라붙어 표면 장력을 낮추고 큰 지방 덩어리를 작은 지방 방울로 쭉 깨는 거예요. 그럼 이 표면 장력이 뭐냐? 이게 큰 물방울인데 이거를 장력을 서로가 뭉치는데 이 장력을 떨어뜨려서 작게 작게 쪼갤 수 있게 하는 만드는 거예요. 담즙산이. 그래서 이거를 유화라 그런다. 이거를 지질미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화된 지방에 체장에서 분비하는 리파제, 지방 보리 효소가 더 작용되고 그러면 지방이 소화되고 흡수가 되는 거죠. 즉, 담즙산의 계면 활성작용이 지방을 미세하게 쪼개 유화시키는 것이 담즙의 유화작용의 핵심 원리입니다. 이게 지질미셀인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인데 알았죠? 원래 몸에서 우리가 지질미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일어나는데 나이가 드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담즙이 잘 분비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를 띄었다든지 나이가 들면은 지방, 우리가 뭐 고기라든지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거기서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죠. 이런 오메가3라든지 또 ADEK를 그냥 약국에서 파는 걸 먹으면 우리가 우리 몸에서 그거를 지질미실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든 사람들은 그거를 이렇게 담즙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걔를 이렇게 소화를 못 시켜내요. 흡수를 못 시켜내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이 다 먹으면 내 몸에 쌓이는 거죠, 자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래 먹으면 한두 번 먹으면 괜찮은데, 한 달 동안 먹는 게 괜찮은데, 수십 년 동안 먹으면 내 몸에 쌓이고 쌓이면서 내 몸에 찌꺼기가 남고 걔들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을 일으키는 세포들에서 돌연변이가 나오면 암세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용성 영양소를 우리가 흡수를 하려고 그러면 몸에서 지질 미세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데 PM은 모든 영양소를 물에 태워놔서, 태워서 바로 수용성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마시자마자 우리 몸에서 해야 될 일들을 다 해놨기 때문에 바로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흡수되려고 하면 최소한 4, 5, 6시간 동안 우리 몸에서 쪼개는 작용을, 장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쪼개는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PM은 마시자마자 바로 흡수되잖아요.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PM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뭐, 자, PTC 기술은 뭐냐? PTC 기술은 세포 내에 영양소를 전달하는 기술이죠. 자, 흡수되었죠? 그리고 모세혈관을 통해서 심하기로 지구 2바퀴 반의 혈관을 통해서 세포에 잘 전달됩니다. 전달되면 얘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 또 뭐가 남아나죠. 포도당도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포 안으로 안 들어가니까 혈중에 포도당이 많으니까 피가 끈적끈적해지잖아요. 그래서 혈중 그 당 수치가 올라가면 그게 당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끈적끈적하니까 혈전이 뭉치죠. 피떡이 되죠. 그런데 뭐 이렇게 일반 그 손이나 이런 데서 피떡이 묻혀 손발 저린 거는 죽진 않잖아요. 근데 심장이나 뇌나 뭐 그리고 뭐 콩팥이나 또 눈 이런 데서 뭉쳐서 피가 통하지 않으면 거기 있는 눈세포라든지 심장세포라든지 콩팥세포에 있는 세포들이 아픈 거예요.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되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럼 걔들이 시름시름 하다가 아프고 휴먼세포가 되고 걔들이 염증세포가 되고 걔들이 나중에는 암을 일으키고 뭔가 여기 장애가 오게 되는 거죠. 눈 같은 경우는 시력을 잃게 되는 거고 심장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장마비가 오는 거고 신경색이 오는 거예요. 뇌 쪽에도 마찬가지 뇌경색이 오고 뇌출혈이 오기도 하고 막혀 있는데 혈압이 순환 안 되니까 뇌 심장에서는 압력을 더 크게 주는 거예요. 이게 고혈압이죠? 그럼 압력을 다 크게 줬는데 얘는 막혀 있어. 뇌 쪽에 막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혈관이 또 탄탄하면 괜찮은데 혈관이 막혀 있으니까 그쪽 혈관도 경화되겠죠. 그게 동맥경화예요. 딱딱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뇌출혈이 되는 거죠. 모든 거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뭐가 딱 특정 부위가 아픈 게 아니라 모든 거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연결. 원인은 뭐죠? 원인은 내 몸에서 흡수가 안 되는 것들을 뭐 많이 먹어줬다. 그게 우리가 입이 즐거운 걸 많이 이어준다. 그래서 소화 안 되는 걸 자꾸 이어주고 그런 것들이 내 몸에 독소를 일으키고 혈관을 막히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압력도 높고 혈관도 뻑뻑해지고 그러면 내 몸에서 중요 장기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우리가 사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잘 우리가 이렇게 떨어주고 또 영양소를 잘 공급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얘들이 우리 몸에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세포가 그걸 가지고 에너지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돼요. 콜레스테롤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효소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냐면 생체 이용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상간이동 촉매는 PTC. 요거 영어로 보이죠? 요 P, 이게 발음을 제가 못하겠네요. 다음에는 발음 좀 해가지고 할게요. 이게 페이지, 이게 이제 상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동, 트랜스퍼, 이게 촉매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상입니다, 상. 이게 서로 다른 유상, 다음에, 어, 수상, 요런 게 서로가 다른 거, 또 세포 안 세포 밖, 요렇게 다를 때 거기를 들어가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를 어떤 촉매 역할을 해주는 기술들이에요. 그다음 세포막으로 일시적으로 여러 산소와 영양소가 세포 안으로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돕게 하는 역할인 거죠. 즉 PTC는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하여 내부에서 섭취한 영양소가 세포 내부로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흡수될 수 있게 하는 원리입니다. 이 기술 덕에 영양소의 생체 이용률이 높아지고 필요한 영양 성분이 세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PTC 기술 중에 지질 미세, 마이크로솔브 기술도 같이 크게 보면 들어가는 거예요. 지용성 영양소를 수용으로 전환하거나 미세라든가 결합해 체내 흡수 효율을 극대화하는 활용을 그죠? 크게 보면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자, PTS 기술이 세포의 문을 열어 영양 전달을 돕는 원리는 세포막의 문을 일시적으로 열어주는 거죠. 세포막이 인지질 이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인지질 이중 구조로. 자, 치수성거리에 소수성꼬리. 또 세포 안은 치수성거리에 소수성꼬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일단 물하고 친한, 치수성거리였네. 물하고 친한 놈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수용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야 세포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세포 안에 들어가는 채널이 있습니다. 수천 개, 수만 개 채널이 있거든요. 그 채널 통해 칼슘 이온 채널, 또 뭐, 마그네슘 이온 채널, 칼륨 이온 채널, 포도당 채널, 많은 채널들이 있어요. 근데 암 환자들은 그 암세포들은 그 채널이 거의 없는 거죠. 채널이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영양소가 들어갈 수 없어요, 암세포에는. 그러니까 암세포는 계속 증식하는 거죠. 또 산소가 안 들어가도 암세포는 잘 살아요. 특히 지용성 영양소처럼 세포망을 통과하기 힘든 물질은 PTC가 세포망을 통과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바꾸거나 세포막 투과성을 높여 효율적으로 흡수하게 합니다. 이게 지질 미셀인 거죠. 이 기술은 영양소의 흡수를 크게 높여 필요한 영양소가 빠르고 정확하게 세포 내에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즉, PTC는 세포의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하여 영양소가 효과적으로 세포 안에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이게 PTC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자, 키프리스, 제가 앞에 우리가 NTC 특허 기술들이 이 키프리스 검색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스프레이블 컴포지션 오브, 제가 발음이 안 좋습니다. 어, 스로 스프레이. 요게 우리 IB5예요, IB5. 그지? 스프레이인데, 우리, 이게, 목에 뿌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영어로 딱 있는데, 이 특허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국어로 제가 번역할 수 있는 거기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번역해버리면 이런 거예요. 본 발병은 극성상 및 비극성상으로 구성되는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극성상, 비극성상.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극성이냐 비극성이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개념이에요. 총 중량을 기준으로 뭐 40%의 글리세롤과 이게 이제 우리 지방이거든요. 지방머리거든. 글리세롤 한 분자에 콜레스테롤 지방산 두 개 붙어서 우리 몸에 이제 그렇게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지방이 그렇게 분리되거든. 그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조성물이 들어가는데 멘타, 피페리타 이게 뭐 어렵죠. 정량, 생강. 요게 우리 IB5인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스프레이를 만들어서 이게 뭔가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되는데 이렇게 지질 미세화를 시켜서 바로 흡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비타민 A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대표적인 지용성 영양소인데 우리 목에 뿌리자마자 바로 흡수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기술을 드린 거예요. 이게 지질 미세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뭐 이런 거죠. 그 성분 배합 뭐 이런 것도 가 있고 이런 성분 배합률 들어가겠죠. 뭐 정량 몇 프로, 생강 몇 프로 이런 것들을 특허 출원했죠. 언제 출원했죠? 한번 볼까요? 2017년 11월 7일 한 거예요.
출원 날짜는 2021년 5월 10일이네요. 출원하고 이제 출원 번호 받은 게 이제 하고 4년 만에 받았네요. 이렇게. PM 인터내셔널 LG 나오죠. 이게 이제 IB5의 특허고. 요거는 이제 프리페레이션, 이게 스테비아. 이것도 뭐 성분 배합이에요. 우리 제품이 그냥 스테비아가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분말하고 농축된 식품 보충제로 비타민과 미네랄의 식이 보충제인데 스테비아 성분을 포함하는 거죠. 이게 성분 배합인 거죠. 요게 NGP죠. NGP. 영양소 그룹 효과. NGP 기술인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고아바. 요게 이제 우리 저거잖아요. 시밸런스. 자, 고아바 과일로 만들어진 추출물 제공하는 것. 이게 추출 물질을 고압 추출해서 어떻게 추출하는지, 그리고 고아바 과일에서 추출한 성분을 어떤 스테비아를 성분도 포함되어 있고, 이게 이제 고아바 그 특허 기술인 거죠. 그리고 요거는 치약이에요.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그죠? 2024년 10월 달에 특허 기술을 받은 거. 구강 관리.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치약이 안 들어왔거든요. 샤프란. 치약인데 샤프란 추출물 들어가는 거죠. 레시틴 들어가고. 이런 기술들을 검색할 수 있어요. 쫙 들어가면 70개가 쫙 나옵니다. 그중에 제가 몇 가지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남자 사연들은 이런 것 좀 들어가서 검색해서 또 여자 사연들이 또 가끔가다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진짜 어디서 찾네 물어보거든요. 한번 딱 자료를 보여줘야 돼요. 자, 요거는 뭐죠? 요게 이제 PTC 기술인 거죠. 친유성상과 수상을 포함한 두 상의 시스템 관련해서 뭐 이런 뭐 보라지 오일, 보라지 오일, 호밀 추출물, 소나무 껍질 추출물에 관해서 세 가지 성분을 이렇게 뭐 했다. 뭐 이런 것들 기술, 이런 것들.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기플에 특화된 검색이죠. 자, 그래서 요까지일 거예요. 제가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엔티티 특허 기술은 어떤 그 성분 자체가 특허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소장에서 흡수하고 세포에 잘 전달되고 세포의 문을 열어서 세포 안에 들어가서 생체 이용률을 높이는 기술이 엔티 특허 기술인데 수십 년 동안 이런 기술들을 누가 연구했죠? 과학자들이 연구한 거죠. 그래서 영양 성분 자체가 특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양 성분은 자연에서 이렇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가 없어요. 비타민, 미네랄은.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비타민제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잘 만들지 않아요. 그냥 원재료만 그냥 자기들이 합성으로 만든 걸 만들어서 원재료만 제공하지. 자, 그래서 이런 그 기술들이 엔티 특허 기술이다. 기초 영양소 전달 개념이다. 세포에 잘 들어가게 하는 기술이 엔티 특허 기술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통영하계팀에서 많은 그 승급자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통영하계팀 산하에서 엄달에 승급하신 분들, SM의 김미선 사장님, 이경영 사장님, 여기는 저기죠. 현진 사장님이죠. 현진 사장님, 또 그리고 정민서 사장님 IMM, 장혜원 사장님 IMM, 강민경 사장님 IMM,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이신결 사장님, 김현 이렇게 많은 IMM이 나오고 SM이 나오고 MM이 나오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결과치가. 그래서 PM 사업은 혼자서 막 성장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내 산하의 파트너들을 성장을 시키면 IMM 성장시키고 아직도 지금 하기팀에서는 지금 이틀이 남았잖아요. 새로운 직급을 도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많이 여럿이 있거든요. 이런 내 사나의 파트너들의 작은 성장이 모여서 큰 성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상황사님께서 오늘 PT 5개월 만에 PT를 달성하신 거예요. 더드림 그룹의 최고 수장인 정기용 사장님이 7개월 만에 PT를 달성하셨잖아요. 이제까지 그 기록을 깬 분이 없었는데 드디어 그 기록을 깬 분이 나오셨습니다. PT 김상환 사장님이시죠. 그리고 위에 스폰서인 김다운 사장님도 파트너 사장님들의 성장을 통해서 함께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다 덕분이죠. 누구 덕분이죠? 내 산하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또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 늦게 성장하시는 분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성장들이 모이고 모여서 내 팀이 되고 그 팀들이 서로가 협력해서 큰 성장을 이루는 게 PM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의 성장은, 파트너의 성장은 꼭 스폰서의 성장이고, 내 사내의 사임들의 성장은 나의 성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서 후원하고 미팅하고 그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PM 사업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NTC 공법 정말 독보적이잖아요. 따라올 수 없잖아요. PM 보상 플랜도 NTC만큼 정말 독보적입니다. 그렇게 정말 이렇게 파트너들을 성장시켜야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워요. 근데 저는 PM 보상도 NTC 이상입니다. NTC 공법 이상이거든요. 그 제품이 NTC죠. 보상도 NTC예요. 초고속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이 제품, 독보적인 제품, 독보적인 보상을 가지고 나의 성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산하의 파트너 사장님 돕고 우리 PMI 존재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필요한 영양소 흡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즐거움을,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그 PM의 존재 이유지만 거기에 그 PM의 존재 이유를 가지고 그거를 내가 실천을 하면 PM 사업은 성장할 수밖에, 내 사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성장의 방법이 그겁니다. 그래서 돕고. 실제로 마음을 다해서 내 파트너의 성장을 돕고, 내 파트너가 건강해지도록 돕고, 그분이 즐거움과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즐거운 기쁨은 성장하고, 함께 여행 다니고, 또 차를 바꾸고, 이런 것들이 즐겁잖아요. 그리고 내가 건강해지면 즐거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건강에 도움되는 반드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몰라서 몸 돕는 일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또 서로 돕고 그렇게 하면 PM은 누구나 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 배울 수 있는 장들이 더딩고 시스템 안에 다 있거든요. 그거를 내 걸로 다 만들어서 파트너를 후원하고 돕는 사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 여기서 맡기고 통역학위팀의 이렇게 팀장 되시는 김상황 사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사장님, 네, 네, 올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들. 어, 어. 네네. 제가 잠시만요. 어, 네. 화면 켜주세요. 화면 켜지 않는데. 네? 소리 올린다. 지금 화면 못 켜요. 네. 소리가 울린다. 아, 지금 제가 마감 중이라서 윤아 선생님 센터에 같이 있는데 소리가 울려가지고. 그래요? 네네. 네. 자, 음성 먼저 할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들. 자, 비디오를 살짝 해볼까요? 네. 네, 이거 켰네요. 네, 켰어. 수도 안 하고, 이게 네. 네, 진짜, 괜찮습니다. 예. 지금 네, 수도 안 나름 하고, 예쁩니다. 네, 예. 진짜 양치하고, 이제, 네, 지금 센터에 아직도 마감 중이거든요. 네. 진짜 이제 먼저, 어, 빠르게 제가 PT를 달성했다는 그거의 감동보다는 아직도 마감이 안 되신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계시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열심히 가맹점주로서 다 운영을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12월 19일부터 RMM, VP, EVP, PT까지 성장하기까지 만끽을 할 시간이 전혀 없어서 진짜로 만끽을 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너무 진짜 브랜드 체인지하고 나 나름대로 너무 결과를 내고 진짜 감동적이지만 눈물을 흘릴 시간도 없고 내가 만끽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바쁨 또한 나중에 너무 또 한가할 때는 이 또한 추억이 될 거고 한데 제가 사장님들한테 일단은 먼저 너무 감사한 거는 저와 함께 해주신 우리 사장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니저이신 우리 사장님들부터 해서 지금 EVP를 달리고 있는 우리 일대 리더 사장님들까지 네, 정말 팀워크라는 거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는 부자의 언어가 네트워크, 시스템, 팀워크입니다. 그 말은 우리 SPT 심재수 사장님의 명언이죠. 저도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이것도 복제인가요? 복제.
그걸 복귀 자,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마감만 일을 열심히 했는데 오늘 또 저희 이제 신랑이랑 저랑 14주년인데 음. 결혼 기념일이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목표 달성을 하는 우리 사장님들을 이렇게 집중하는 게 최우선적인 내 자신의 또 보람을 또 느끼고 너무 끝까지 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사장님들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팀워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하는 일은 내가 알바처럼 하면 알바의 결과를 내고요. 내가 빅 비즈니스라 생각을 하면 큰 사업이 되고요. 내가 작은 사업이라 생각하면 작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근데 그 마음을 먹는데 이 사업이 사업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스몰이면 스몰, 빅이면 빅 이렇게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따라오는 액션도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조이그룹의 손서영 그룹장님께서 어떤 영상에서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리더의 속도가 팀의 속도다. 리더의 속도가 그룹의 속도다. 그 말은 진짜 저를 더 뛰게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진짜 따뜻하고 온화한 우리 그룹장님과 심재수 사장님의 그 포용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또 제가 또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잔소리 같네요, 계속. 네,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가 집중했을 때, 내가 사인업을 했을 때 한 달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개월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1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1년 동안 속도를 내면요. 내가 씨를 뿌리고 결과를 주워 담고 속도를 내면요. 결국에는 사장님들이 그게 권리소득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저는 프랜차이즈를 운용하는 가맹점주로서 운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프랜차이즈의 점주로서,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커피 이제 프랜차이즈 예를 들어서 뭐 교촌치킨이라고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교촌치킨을 통년점에 제가 오픈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매출이 좋다라는 걸로 가지고 내가 그냥 저것만 그 브랜드만 믿고 가는 게 아니라 통영 운영하기 위해서 그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내가 본사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내가 또 맛도 내야 되고 내가 여러 번의 많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을 운영한다 하면은 얼마 되지 않아서 실패로 돌아갈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하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 이번 달로 기점으로 해서 정말 이 사업을 크게 보느냐, 작게 보느냐, 알바로 보느냐, 이거는 사장님들이 평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딱 하나입니다. 함께 성장의 가치. 네. 한 방향을 보고 함께 성장하는 이거가 저한테는 가장 제일 지금 집중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튼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사장님들 때문에 제가 마음이 좀 뭉클하고 음.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또한 프랑스 파리 가서 울고 싶네요. 네, 아무튼 너무 사장님들 감사하고요. 네,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재희 사장님, 우리 유쾌한 안재희 사장님, 제가 지금 사장님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스폰서님도 감사하고 네. 사랑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러면 우리가 사진 한번 찍고 마칠까요? 사진 네, 찍을까요? 찍지 말까? 네. 사진 사진, 한번 찍 사진 카메라 켜신 분은 많이 없지 않나요? 없어요. 그러면 찍지 말까? 혹시 아, 근데 질문 혹시 뭐 이렇게 그 강의를 듣거나 또 사장님의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그 질문 있으면 질문 하나 있으면 받고 없으면 마치도록 할게요. 그 질문 있으신 분 있어요? 자, 1, 2, 4, 5. 지금 마음이 급하다, 그죠? 네, 그러면 네. 질문이 없는 걸로 하고 오늘 강의 저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고맙습니다. 네. 녹음분. 네. 네. 우리 수전사님도 얼굴 나오시네요. 안녕하세요.